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7월호 시사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도 또 많은 일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러면 커버 스토리부터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스토리는요, 이 외교적인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결의 합의들이 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간단히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이제 공식 초청이 돼가지고 여기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어떤 외교적인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 하나의 어떤 주도 국가로서 이제 참여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고 선언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또 이제 시사상식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이제 해외 정상 방문의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또 소개가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국빈 방문이란 말 가끔 들으실 텐데, 국빈 방문은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 국가 원수의 방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초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뭐 영국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초청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국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란 표현은 조금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공식 실무 방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서 그래서 이제 다녀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미는 모두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초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빈 방문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 국가 원수의 방문이다 이렇게 해서 뭐 공식 초청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방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국빈 방문은 그러니까 이 의전 행사가 풀 세트로 장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전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예우를 다 갖춰서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유사표에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은 국빈 방문은 재임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초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통령 공식 초청에 의한 국가 원수의 방문인데 가장 의전을 높게 설정한 방문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식 방문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 명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정상이나 행정부 수반의 방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빈 방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전상의 일정 부분이 생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의전을 풀세트로 장착은 아니고 적당한 의전 이런 정도가 공식 방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공식 실무 방문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의전이 좀 많이 생략되는 형태고요. 실무 방문이니까 어떻겠어요? 실무 방문이면은 그만큼 또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막상 이제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 회의 열심히 하고 성과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으로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통령이 상당한 고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고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요즘에 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된 측면도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뭐 공식 실무 방문으로 했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이제 방문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그냥 공식 실무 방문 말고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하면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공무 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실무 방문이 되고, 사적 방문은 휴양 등 개인적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면 사적 방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상회담의 방문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2021년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와, 상당한 내용들이 이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그 분량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무적인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무언가 좀 이제 부탁하고 미국한테 좀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 중심이 좀 됐었다면은 이번 회담의 특징으로 보통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이 주고받는 회담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하고 뭐 완전 대등하기야 뭐 이제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많이 힘에 부치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미국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현상이 뭐 이번 순간에 탁 하고 갑자기 탁 이렇게 불현듯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기가 됐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정부 뭐 이런 시절에부터 그 핵무기 개발 같은 것들을 좀 꿈꿨던 적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미국하고 좀 갈등들이 좀 있었잖아요. 미국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뭐 그런 여차저차한 일들이 겹쳐서 우리가 이제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얼마 이상 날아가는 것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한테 약속도 해주고 뭐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42년 만에 폐기가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2년 만에 폐기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뭐 무기도 무기지만 이제 우주 항공산업 이쪽에 좀 제약이 이제 풀렸다, 빗장이 풀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과학기술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사거리가 이렇게 제한을 받으니까 이 공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되돌아오는 뭐 미사일도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제 다양하게 기술들이 발전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거리 제한 때문에 멀리 날아가는 것들이 안 됐던 거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이 제약이 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도 무기지만 이제 로켓 추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의의를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 얀센 백신, 이게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주한 미군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군 장병들한테 마치겠다 해가지고 55만 명 분의 백신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다만 보니까 이것이 좀 젊은 층에게 맞추는 것이 부작용의 위험성이 좀 높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는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요 백신 부족 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뭐 이제 완전 충족은 안 됐더라도 어느 만큼은 좀 이제 그런 지적을 좀 이렇게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백신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또 답답함 속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어떻게 되든 좀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백신을 빨리 맞춰도 안 될 것 같고 늦게 맞아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백신 양을 확보해 놨지만은 그 눈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또 비판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이 불안과 공포에 기인한 것이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뭐 약간 좀 숨통은 트이게끔 뭐 분량이 좀 들어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만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거라기보다는, 우리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우리는 이제 생산 기술이 있고 미국은 이것에 대한 이제 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뭐 이를테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파탄 지경에 이른 인도라든가 이제 중남미 국가 이런 데들에 공동 대응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좀 기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것이 매우 기뻤다.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이제 인터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랬겠죠. 그 각 나라 정상들 만나면 자기네 나라 백신 부족하니까 백신 좀 달라고 이렇게 이제 난리였을 텐데, 그런데 이제 듣던 중 반갑게 다른 이제 심한 나라들의 공동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좀 감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좀 이따가 이제 G7 얘기도 또 좀 더 하겠지만은, 명실상부하게 외국이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이 경제 강국인데 이런 나라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뭐 확보하기도 어렵겠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 또 작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이로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순수한 마음으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기도 하지만 국익의 차원으로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경제력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위상이 좀 올라가고 하면은요, 그에 걸맞는 품위 유지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진짜 선진국 된 거 맞나? 진짜 선진국인가?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이렇게 주다가 우리 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경제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또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함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국제사회, 지금이야 글로벌 시대니까 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품격 있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제 국제사회 기여를 할 때 우리 경제도 더 탄탄하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이 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죠. 중미 쪽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 밑에 이제 멕시코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중미 국가들이, 중아메리카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 남부 아메리카에서도 일부가 자꾸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넘어 들어오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임금 노동자 계층을 형성하고 슬럼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때는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너무 원초적인 방법인데, 이제 자기네 국경에다가 장벽을 설치했잖아요. 진짜 장벽을 높게 설치해서 그걸 넘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도 하고 막 아주 극약 처방들을 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것은 반인륜적이고 비인권적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도 해요. 세계사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장벽을 세운 나라치고 역사적으로 잘 유지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세계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세계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국가들이 그 강대함을 계속 누리지, 강대국이 자기네
이득을 챙기겠다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장벽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면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망하더라고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미국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벽은 이제 정책은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장입니다. 중남미 지역 주민들이 왜 미국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 들어오게 되냐면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미가 공조하기로 했다는 점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논의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시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중남미 국가들한테 이미지도 좀 좋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또 공도 들이고 노력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하고 관계도 이제 돈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들과 협력해서 그들의 경제 성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좋고 그 나라들도 좋고, 그럼 미국도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또 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논의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이 중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경제협력체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을 또 초청을 하고, 공식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기도 했었던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코스타리카라는 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군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유명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 모델을 자기네 성장의 모델의 표본으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교적인 성과가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뭘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협력에서 그런 얘기, 그런 맥락 얘기는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대북 정책을 보면 과거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북미 간에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3차례나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빠그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입장을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얘기됐던 것하고 다른 얘기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진척이 이제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미국도 뭐 미국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기는 했는데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랬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가 했던 그 정책은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체계적인 그 외교의 기본적인 어떤 미국의 외교 스타일에 맞는 접근법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폐기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다면 그래도 양국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했던 합의가 이게 물거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북미 간 합의를 무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북한도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너무 심각하고 이게 작년에 재해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하고의 이 무역도 다 막아놓은 상태여서 이게 경제적으로 진짜로 고립돼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애가 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총비서라고 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호칭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저 국무위원장이라고도 하죠. 정치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국무위원장 주제로 회의를 여러 날을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사정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토대를 구축해 놓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북미 관계 개선이 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때 남북 간의 독자적인 어떤 접근을 좀 차단하려고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남북 간에도 합의한 게 있잖아요. 저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저기 평양에 가서도 선언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국이 사실은 앞서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커트를 좀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 워킹 그룹이라는 것도 이제 해체하기로 합의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봤을 때 요 이제 남북 관계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진의 협상이 있어야 되고, 예전처럼 이제 정상과 정상이 다이렉트로 만나서 뭔가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보다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실무진 협상도 전제가 돼야 되고, 북핵 관련 약속도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고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협력에서 보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5G, 그 다음에 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우주 기술 분야 협력 확대,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참여 등 협력 강화. 이거 봐보세요. 이거 보면요, 미국이 뭐 세계 초강대국이지만은 미국한테 우리가 이제 얻을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세계적으로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분야들이 대거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미국에다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까지 했잖아요. 이거 되게 낯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젊은 세대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쪽이었지, 우리가 가서 미국에 투자해주면 미국이 막 고맙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은 좀 낯선데, 그런 대규모 투자도 약속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투자가 뭐 딴 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또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또 투자할 게 있으면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를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또 열심히 유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뭐 이제 그렇게 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한국의 백신 공급자로서의 거점 역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회담 결과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G7 정상회의였습니다. 영국의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G7 외에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을 초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요, 뭐 이런 평가도 물론 청와대에서 내놓긴 했던데,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부 다 영국과 관련 있는 나라잖아요. 옛날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나 혹은 있잖아요, 영국의 주민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 이거나 한 대 아니냐. 그 이외에 보면은 영국이 이제 주최하면서 이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나라 아니고서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하지 않냐. 이게 우리나라 위상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간 좀 뭐 이렇게 이거 외교적인 성과가 있을 때 뭐 그래요. 원래 정부 쪽에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자화자찬도 좀 하는 거고요. 뭐 그때 좀 광을 파는 거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해석이 조금 더 기분 좋게 약간 국뽕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하기도 한데, 뭐 완전 뭐 그냥 너무 과장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닌 게, 지금 G7 국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 중에서 이탈리아 보다 우리나라 GDP 규모가 작년에 이겼대요. 그 약간 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겼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나라들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 끼지 않은 우리보다 GDP가 큰 나라도 있죠. 예, 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중국이잖아요. 중국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인도도 우리보다 많은데, 인도도 이제 초청 자격으로 갔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랑 좀 비등하거나 좀 우리보다 좀 처질 때도 있고 뭐 이러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빠져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좀 우리가 새겨서 잘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지나치게 또 우리를 이렇게 위축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G7에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분명한 사실이고 실제로 인도는 1인당 GDP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에 미치지 못하고 호주는 또 이게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나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우리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나라인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G7 외에 그 다음에 포함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유력한 가장 1순위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여요. 그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이 회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주요 국가들 이런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보건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했겠고요. 열린 사회, 경제, 기후변화, 환경 이런 거예요. 특히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이에요. 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이 P4G 정상회의에서 또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또 서울 선언문을 또 채택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G7 정상회의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뭐 사진에서 영국 정상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다. 와, 뿌듯하다. 뭐 그 뿌듯하게 느낄 수도 있고 에이 저런 거 갖고 뭘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건 본질이 아니고 이 각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이면 그거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그 의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느껴지면 기분 좋으면 되고요. 아이 저런 거 가지고선 너무 내세우지 말자 하면 안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G7 국가에 들어오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좀 이제 찾아내면 됩니다. 일본이 끼어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서 가장 좀 이 외교를 잘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총리가 우리나라를 자꾸 이제 견제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기도 하고 막 뭐 등등 해서 일본이 외교 성과가 상당히 좀 적었던 걸로 이때는 각자 이렇게 정상들끼리 막 자유롭게 미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합의점도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일본 총리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동떨어져 있는 장면도 많이 찍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본은 좀 소득이 좀 적었다. 일본이 얻은 게 있다면 이런 게 있죠. 뭐 영국 등의 국가로부터 올림픽에 대한 뭐 지지 비슷한 발언을 좀 받아냈다는 것 정도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우리는 이제 원래 회원국가 아니니까 간 것만으로도 이득이고 가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같이 합의해냈다는 점도 이득이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 스토리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치 행정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